제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렸던 것은 어 예고해 드렸던 것이 음 김영선 의원과 그리고 명태균 대표 간에 상당한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 과정에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킨 대로 따라해야 한다. 그리고 공천을 내가 줬는데 요즘 돌아다니면서 김영선 의원이 건진이 공천을 줬다는 이야기를 한다. 정말로 내가 대통령과 김 여사의 녹취를 녹음을 해 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노라는 건데요. 일단 그걸 먼저 보고요. 오늘 방송 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먼저 듣고 난 뒤에 명태균 소환 조사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영상이 저희들이 녹음이 두 가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건진이 등장하는 것, 대통령 김 여사가 뭔가를 내가 녹음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것 하나하고, 실제로 2022년 6월 1일 날 전략공천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 이후에, 직후에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놀랄 만한 내용이지만,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은 최근에 또 녹음 내용이 민주당이 확보한 것으로 정리가 돼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취재한 내용,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한 내용도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고 방송으로 보내 드렸던 그 내용을 우선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공짜로 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과 그리고 국회 입성을 직접 선물로 김건희 여사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불변의 사실이며, 이것을 입증하는 수없이 많은 자료가 계속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저희들이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임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제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명태균 대표가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사건을 최소로 축소시켜서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소장, 그리고 명태균 대표 이 3자 간의 문제, 김영선 의원까지 굳이 따지면 4명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오늘은 명태균 소환 조사에 대한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한 단독으로 확보한 녹음 2개를 공개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을 새로운 취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우선 사전에 예고해 드렸던 그 녹음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관이 지도계가 없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과장이 야감자고. 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기자한테 전화해서 정리해야지. 내 말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법적으로 우리 고발할 거라고 그래야지. 다 미쳤네 다들. 김영수의 가장 나쁜 게 뭔지 아나? 그런 부분이 터질 거라고 그때 다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가라 했다. 그것으로 너가 안 들어왔으면 장도가 의장 좀 했지. 김영수가 있나? 나는 1년 반 전에 다 설명 다 해줬어. 빌려온 돈도 안 주고 쓴 것도 안 주고 이제 와서 이야기 다 하고 10번 20번도 늦게 했다. 지가 뿌린 씨앗인데 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면 뭐하노? 이제 와서 내보고 장패. 법무부장까지 시켜놓고 내가 나갔어. 김영수가 나가란 네가 내보고 나가라. 그렇게 박한수가 면담자리하고 지간 보고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준 거야.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내보고 책임져. 하나는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다든지 하고 저 X한테 물어봐라. 지가 말을 처먹었는가.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달 때까지 시키면 시키더라고 했다고. 지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눈까지 딱 돌아가고 내한테 딱 떠들대.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 공천일 때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어서 그 어찌 보냈노? 알았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다 주고 알겠어요. 예? 네. 자,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1분 지금 저희들이 이 영상 중에 1분 3초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분 3초 부분, 1분 3초 정도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1분 3초 부분으로 가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 미쳤네 다들 김영세하고. 김영세이 가장 나쁜 게 뭔지 아나? 그런 부분이 터질 거라고 그때 다 이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가라 했다. 그거 들어오겠다. 장도가 안 들어왔으면 장도가 의장점만 있으면 김영세가 있나? 나는 1년 반 전에 다 설명 다 해줬어. 빌리언 돈도 안 주고 쓴 것도 안 주고 이제 와서 이야기 다 하고 10번 20번도 넘게 했다. 지가 뿌린 씨앗인데 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면 뭐하노? 이제 와서 내보고 장패. 법무부장까지 시켜놓고 내가 나갔어. 김영세가 나가란 지가 내보고 나가라 한테 장도가. 거기 박한수가 면담자리라고 지간 보고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준 거야. 아침부터 전화 와갖고 내보고 책임져. 그냥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다. 하고 저 X한테 물어봐라. 지가 말을 들어 처먹었는가.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순 갈 때까지 시키면 시키자고 했다고.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때도 눈까지 딱 돌아가고 내한테 딱 떠들대.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 공천일 때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어서 그 어찌 보냈노? 알았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다 주고 알겠어요. 예?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저희들이 이제 녹음 내용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몇 가지 조금 양해 말씀 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방송 나오고 있는 내용도 나름대로는 지금 녹취를 분석하고 자르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고르게 지상파 종편처럼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인력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매일 기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취재를 하면서 자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소식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뭐 녹취가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60개가 넘습니다. 그거를 다 날짜별로 잘라서 분류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막상 저희들이 새로운 녹취를 듣더라도 이게 언제 나왔던 건지 아닌지를 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하나하나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 유튜브 환경에서는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전달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일반 방송국에서 볼 수 없는 실책이나 실수 같은 게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실제 진실을 밝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좀 오늘 방송이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됐는데 여러분 기대에 절대 제가 뒤처지지 않게 제대로 준비한 내용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명태균 씨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한 사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소환 조사를 냈고 한 나흘 전까지 제가 직접 명태균 대표하고 서로 전화 통화를 직접 하진 않고 아주 가까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뭔가 터뜨리고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틀 사이에 돌변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모든 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축소를 시키고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소장과 엮인 4인간의 돈 문제로만 이렇게 축소시키는 걸로 방향을 정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용산에서 뭔가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충분히 받기에 충분했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소환조사 처음에 들어갈 때는 송구하다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는 것 이야기를 해놓고는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면서 공격 모드로 바뀌었다. 자, 이걸 MBC에서 정리한 영상 있는데 이것들 저희들이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명태균 대표가 들어갈 때와 또 첫날 조사하고 나왔을 때 두 번째 날 들어갔을 때 둘째 날 어제 저녁입니다. 마지막 조사하고 나오면서 본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영상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데 한 5초 정도 걸리는데요. 준비된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정치자금 관련된 수사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공천 거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태도 변화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또 강혜경 씨나 지금 김태일 소장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명태균 씨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 들어주세요. 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 상식선이겠죠.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요.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쓴 그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매달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빌려준 돈 받았는데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기혼이든 아니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뭐든지 다 했다면서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거기 사냥터다 뭐 수많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자신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창원시와 3번 만났던 것이라면서도 자신이 제안한 대로 됐느냐, 정책 의견을 내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도 했습니다. 명 씨는 예민한 질문이 이어지자 덜컥 화를 내며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한 뒤 대기하던 차를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명태균 대표의 이런 태도 변화, 그리고 갑작스런 이런 이제 발언이 바뀌는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검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 조사가 만약에 공천 개입 사건으로 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로서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쳐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건 개입, 대통령과 여사와 대화하는 게 뭐 가십거리 정도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이게 가십거리인지 아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추천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 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인이 공천과 관련돼서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잘못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을 때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그리고 본인이 시민의 자격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큰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항변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이제 논리와 나름의 주장의 강력한 이제 이런 이제 힘들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오늘 깨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옆에 명태균 대표가 있다면 정말로 논쟁이나 토론을 한번 해야 하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나왔던 명태균 대표의 저런 이제 심경이나 또는 태도 변화는 이것을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로 축소하려고 한다라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좀 했습니다. 어저께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이렇게 강한 톤으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강혜경 공익제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까요. 뭘 믿고 그러는지를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조사 내용과 지금 명태균 대표가 받는 조사 내용이 너무나 다른 것 같다. 돈과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다 잘못됐지만 분명히 8차례에 걸쳐서 강혜경 씨가 조사를 받았을 때는 세비 반띵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산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던 2억 4천만 원 외에도 차용했던 돈 수억 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틀 만에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본인이 실제로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니까 수사를 받을 내용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수사는 공천개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받았다고 받았지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분만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검찰에서 혹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 제기를 좀 했습니다. 김태일 소장에게 직접 어제 그 민태균 대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본인과 강희경 씨 같은 경우에는 총 11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많아서 여러 차례 받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던 것은 일어났던 일을 모두 상세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내려고 그리고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 조력 없이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같은 경우는 변호사 조력을 받았고 두 번째는 수사의 시간도 짧고 그래서 뭔가 사건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본인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검찰이 실제로 정치자금과 관련된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 사정을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혹 제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의혹 제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명태균을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루에 8시간 한 번은 11시간 정도 조사한 것으로 다 끝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그리고 강희경 씨 그리고 김태열 소장이 검찰에 제출했던 수없이 많은 증거 자료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조사를 했다면 명태균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라고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명태균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완전히 태도를 바꾸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본질은 피해갔다. 그 본질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직접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두 번째, 정치인들 또는 예비 정치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공천 뒷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나는 손 하나 댄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산당과 관련해서는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요 정도로 이제 가면서 사건을 축소시키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3억 7,520만 원의 81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나름대로 짜인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명태균 씨의 수사는 사전에 기획되고 누군가와 함께 협의를 했고 그리고 매우 좁은 부분에만 조사를 하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이 조사를 받고 오히려 국민들을 억박하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심지어는 정치평론가들도 십상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하는 모습. 이 사건이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우리가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명태균과 그리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녹음, 녹취, 추가적인 취재 내용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긴 진실의 전쟁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이렇게 긴급 방송을 하는 이유도 녹취를 어제 오늘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녹취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명태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이제 본인과 스픽스가 국민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해석과 논평보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의 이제 본류에 해당하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계획과 관련된 녹취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녹취 내용은 뭐냐면 2022년 7월입니다. 2022년 7월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2022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뒤에 녹음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는 왜
김영선이 공천이 됐느냐, 누구 때문에 됐느냐, 수없이 많은 소문과 억측들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명태균 대표가 본인이 김 여사에게 부탁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사실상 공천 하사를 김영선이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당시에는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지만 제가 용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용산 쪽에서 이걸 감지하고 김건희 여사가 큰일 난 겁니다. 바깥에 보니까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주는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동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언론으로부터 취재 또는 용산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에게 어떤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냐? 바깥에 이렇게 명태균 소문이 나는데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니까 명태균은 김영선은 그거는 명태균이가 하는 소문인 것 같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된 명태균이 김영선에 대해서 혹독하고 그리고 가혹하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강희경 국장에게 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면 바로 해주십시오. 김영선이가 사람 안 돼요. 내가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정인 만날 때 네. 아무도 연락하면 안 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뭐 김건희가 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우리 누나 이제 바깥에 3시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그래갖고 김건희가 놀래 자빠지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 소개한 건데 공천 받을 때 우리 애까지 받았어. 근데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그 명태균이가 김영서의 김건희 타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한테.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 해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랬대. 김영선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건희하고 그거 할 것도 없고 김영선이가 나한테 약속한 건 2년 동안 시킨 대로 한데 서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하기로 했어. 아니 아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재선해야 되겠다고. 에? 그래 지가 그래 그거 맡아달라고. 에? 지가 시키고 그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미친년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듣는데 아닙니다. 명사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지한테 한 게 얼만데. 에?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수고 우리 그 들먹이면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천정거 가는 기라. 그래가 전화했는데 명사장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잘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하는데 그럼 김건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물어봤겠어요? 어려울 때 되면 무조건 빠져나갈 생각밖에 안 해요. 자, 여러분 이 영상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그대로 스톱해 놓고 있으십시오. 제 얼굴이 이제 작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녹취록을 한 60개 이상을 들어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는지 명태균이 바깥에 3시간 기다리고 있는 누나 얘기하죠. 자신의 막내딸 팔았다는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이가 이 문제가 엄청 터져가지고 대통령 부부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마치 명태균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 유일하게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다. 저는 유일한지 유의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대구 수성을과 경남 창원 의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알려져 있죠.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 비롯한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죠. 자, 유일하게 김영선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정말로 김 여사의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개입을 했다,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명태균의 가장 명확한 저는 정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녹취된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 조금 더 신경 써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2022년 7월 중순에 녹음된 겁니다. 정권이 출범한 게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국회가 시작이 되어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지가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정권 출범 2개월 시점에 이것이 얼마나 논란이 되었으면 이런 발언을 했겠느냐, 그러면서 김영선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명태균의 발언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이가 사람 안 돼요. 내가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정희 만날 때 네. 아무도 연락하면 안 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뭐 김건희가 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우리 누나 이제 바깥에 3시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그래갖고 김건희가 놀래 자빠지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 소개한 건데 공천 받을 때 우리 애까지 받았어. 근데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그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김건희 타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선이한테.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 해서 그럴 일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김영선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건희하고 그거 할 것도 없고 김영선이가 나한테 약속한 거는 2년 동안 시킨 대로 한데 서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하기로 했어. 아니 아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재선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 지가 그래 그거 맡아달라고. 예? 지가 시키고 너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미친년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듣는데 아닙니다. 명사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지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수 있고 우리 그 들먹이면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거 가는 기라. 그래가 전화했는데 명사장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잘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하는데 그럼 김건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물어봤겠어요? 어려울 때 되면 무조건 빠져나갈 생각밖에 안 해요. 자, 이제 제 얼굴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녹취를 풀면서 아이를 팔았다는 말, 그리고 이제 전전긍긍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거는 단어가 조금 저희들이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자막으로 나갔던 점은 뭐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확하게 공천했는데 초창기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을 겪고 있다. 사실 확인이 되었다는 건 내용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역할 분담이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서울에 있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자, 김영선 의원이 하고 지방에 있는 창원의 일은 명태균이가 한다. 역할 분담이 확실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공천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지금 정말로 주변에 명태균 대표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잘라서 또 스픽스에서 올려놓겠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처음에 저희들이 공개해드렸던 녹음 내용이 있죠. 이거는 2024년 1월 3일쯤 된 건데요. 올 1월 달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언론 상대로 뭔가 대응을 잘못한다는 것과 함께 자, 명태균 대표가 시키는 대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아서 결국 사고가 나버렸다. 거기다가 육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선이라는 말은 육선입니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일만 다 하기로 했는데 딴짓 하다가 결국 검찰에 걸렸다. 선관위에 걸렸다. 그리고 요즘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공천을 줬는데 오히려 명태균 대표가 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라고 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명태균의 다른 또 녹음 내용에 보면
건진은 아크로비스타에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집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어쨌든 건진이 그 공천을 줬다고 김영선이가 떠들고 다닌다. 그래서 그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보니 내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녹음을 안 해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천이 분명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가지고 또 용산에서는 허언증 환자가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펼치면서 하는 것이다. 명태균 대표가 어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여사와 대화하는 것은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요. 누구든지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본인이 해명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있었던 내용을 본인이 언급하는 내용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육선하게 되면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육선하고 나면 시킨 대로 한다. 그리고 건진의 공천 대통령의 녹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공천 개입에 지금 1분 다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들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장면에서 두 개의 녹음을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계속 공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럼 영상이 2분 12초짜리인데 한 1분 넘어갈 때부터 보시면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 전반부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2024년 1월 3일자로 녹음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의원이 전화하라면 난 전화를 해야지. 있어요, 사무실에. 지금 통화 중이세요. 지가 뭔데 기자한테 뭐 어쩌죠. 그거 선관위에서 정보 세면 선관위에 징계받아야 되고, 검찰에서는 정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는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뭘 주저주저 떠드노? 그러면 이제부터 선거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거 조사 수사도 아직 수사도 안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거 지금 근데 뭘 그거 뭐지 장부가 뭐 그런 얘기를 말로 하노? 그럼 기자는 왜 하느냐? 자기가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확인받으러 온 거야. 그 기사는 정보 어디서? 선관위 그 여자 둘이가 한테 물어봐. 여자하고 남자가 하나 있어. 걔들이 다 통보한 거 대리금 징계줘야지. 네,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도회장 여자라네요. 그래서 이창호 선관이냐 했더니 경남도 선관이래요. 그래. 경남도 선관이 지도계가 없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과장이 그러니까 감사고. 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기자한테 전화해서 정리해야지. 내 말 알겠어요. 그거 하면 걔들 그 법적으로 우리 고발할 거라고 그래야지. 다 미쳤네 다들 김영세하고. 김영세이 가장 나쁜 게 뭔지 아나? 그런 부분이 터질 거라고 그때 다 이제 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가라 했다. 그거 들어오겠다고. 너가 안 들어왔으면 장도가 의장점만 있으면 김영세가 있나? 나는 1년 반 전에 다 설명 다 해줬어. 빌려온 돈도 안 주고 쓴 것도 안 주고 이제 와서 이야기 다 하고 10번 20번도 넘게 얘기했다. 지가 뿌린 씨앗인데 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면 뭐하노? 이제 와서 내보고 잘못했다. 업무부장까지 시켜놓고 내가 나갔어. 김영세가 나가란 지가 내보고 나가라 하대 장동을. 거기 박한수가 면담자리라고 지간 보고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준 거야. 아침부터 전화 와갖고 내보고 책임져라. 하나님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다든지 하고 저 X한테 물어봐라. 지가 말을 들어 처먹었는가.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날 때까지 시키면 시킨다고 했다고. 지 그 날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눈까지 딱 돌아가고 내한테 딱 태클거리대.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찌 뻔했노?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주고. 알겠어요? 예? 네. 자, 요 이제 그 화면은 그대로 놔놓고 제가 작은 화면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수사 정보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를 보고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지 작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잘 먹히지 않을 때는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대목이 본론에 들어가면 1분 2초 이후부터 나오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빌려준 돈도 갚지 않고 쓴 돈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영선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명태균 5,700,
그다음에 강혜경 국장의 2,700 그리고 미래한국 연구소 9천만 원 가져간 돈을 어쨌든 선거 비용으로 빌려줬다 또는 썼다. 근데 이 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범법 행위인지는 이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인사에 개입해서 초기에 의원실 세팅을 다 해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적발이 되어서 검찰 고발까지 됐다는 내용 이야기하죠. 지금까지는 의원실 운영과 관련돼서 명태균 대표는 어떤 관여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면으로 반박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육선시킬 때까지 말 듣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있죠. 나하고 약속했다고 얘기하죠. 시킨 대로 다 따라하기로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자, 명태균입니까? 아니면 김영선 의원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다입니까? 그래서 의원실에서 김영선 의원이 실제로 우리는 국회의원이 2명이니까 그렇게 잘 모시라고 보좌진에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녹취가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강희경 씨의 정언이었죠. 그게 지금 이제 입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천을 줬다는 것은 건진을 팔고 다니는 건진 때문에 공천이 됐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김영선에게 본인이 공천을 준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대통령과 영부인과 관련된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저는 공식적으로 또는 본인의 입으로 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직접 했던 발언으로는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1분 3초부터 한번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요. 자, 김영선이가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라고 하는 내용 일단 한번 이제 김영선 조금만 더 앞으로 좀 가주세요. 예. 자, 김영선이 가장 나쁜 건 자, 아니. 자, 좀 뒤로 가셔야 되고요. 예. 자, 김영선이 가장 나쁜 게 뭔 줄 아냐? 요 부분부터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가장 나쁜 게 뭔지 아나? 그런 부분이 터질 거라고 그때 다 이게 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가라 했다. 그거 들어오겠다고. 너가 안 들어왔으면 장도가 의장점만 있으면 김영선이가 있나? 나는 1년 반 전에 다 설명 다 해줬어. 빌려온 돈도 안 주고 쓴 것도 안 주고 이제 와서 이야기 다 하고 10번 20번도 늦게 얘기했다. 지가 뿌린 씨앗인데 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면 뭐하노? 이제 와서 내보고 잘못했다. 법무부장까지 시켜놓고 내가 나갔어. 김영선이가 나가란 지가 내보고 나가라 하대 장동에. 거기 박한수가 면담자리라고 지간 보고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준 거야. 아침부터 전화 와갖고 내보고 책임져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다든지. 하고 저 X한테 물어봐라. 지가 말을 들어 처먹었는가.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갈 때까지 시키면 시킨다고 했다고. 지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눈까지 딱 돌아가고 내한테 딱 했거든.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 공천 줬대.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주고. 알겠어요? 예? 네. 자, 그거 하면 다 죽어. 이 말은 이제 잘 수사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2024년 이제 1월 3일 날 이제 녹음된 내용인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요것도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이제 지금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11월이죠. 지금 이제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왜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묵혀놓고 있었던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심 그대로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2개의 녹취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JTBC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 내용을 아마도 지금 보도를 한 모양인데 상당 부분 많이 자르고 했다는 것이고 스픽스가 지금 공개하는 것은 훨씬 더 내용이 길고 많다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들도 일부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기정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누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전화만 주고받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을 아마도 오늘 볼 텐데 제가 끝까지 공익제보의 길로 나오자고도 요청을 했고 또 서로 문자로 주고받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지금도 녹취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음도 있고 또 강혜경 씨가 여전히 갖고 있는 녹음 내용도 상당수, 여기서 상당수라는 수백 개가 훨씬 더 넘는 숫자가 있고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나오지만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든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천 개입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없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면서 김건희 여사가 결국 3억 7,2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줬다는 것은 저는 불변의 진리라고 불변의 사실이라고 여러분들께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32,0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지만 31,000명, 2,000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JTBC에서도 단독이 떴다. 저희들이 좀 더 빨리 단독을 보내드렸고요. JTBC도 보도가 되고 있고 아마 오늘 JTBC 인용 보도가 되든 스픽스의 인용 보도가 되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될 것이고 특히 오늘 이 내용을 국민들이 듣는다면 매우 간명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실제 공천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달라무님 고맙습니다. 스픽스 최고라고 하셨는데 지금 32,000분 보고 계신데 혹시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았다면 계속 방송하는 동안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동포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주제인데 청와대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민주당이 확보한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녹취는 지금 강혜경, 김태열 공익 제보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확보하고 있는 녹음 내용을 민주당에 제공했는데요. 자, 이 제공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체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녹취는 2022년 4월 달에 녹음된 것인데요. 2022년 4월이라면 자, 날짜를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게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날 인수위가 출범을 하게 되죠. 3월 20일 날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1월 초에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공약이 나오고 1월 27일 날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를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되는지 인수위 출범 불과 열흘 만에 인수위 출범 이틀 만에 용산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과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하자마자 원희룡 당시에 정책단장이었죠. 대통령 선거 캠프의 정책단장인 원희룡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1월 초에 공약으로 검토됐고 1월 20일 날 확정을 했고 1월 27일 날 발표까지 했는데 그 뒤에 명태균이가 4월 초에 이야기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다시 반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은 그때 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취재한 내용 아직 공개하지 않는 최초의 녹음 내용, 직접 인터뷰 내용 들려드릴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의도 쌍무지개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2년 5월 10일 날 여의도에 쌍무지개가 떴는데요.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녹취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실제로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곳곳에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중단하시고 좀 거꾸로 좀 돌아가 주시고요. 아니, 중단이 아니라 거꾸로 좀 돌아가서 돌려놓으시고요. 자,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공천 개입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론조사 공짜도 있죠. 그리고 공천 개입했죠. 그리고 뒷돈을 받아서 불법 정치자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산당과 관련돼서는 국책사업에 국정농단에 준하는 명태균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 타 언론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폭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누군가가 창원시에서 이것을 최초로 제안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진짜 서먹힌 거는 용산의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누가 개입했느냐가 아마 클라이막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다. 온통 스픽스는 지금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의사결정 그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자, 지금까지는 천공이 나왔고요. 근진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죠. 명태균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뭔가 주술적 요소에 의해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되는 과정에 땡땡땡 여사의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은 절대로 지워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 여러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너가 나발이고 내가 응가면 본인가 좀 삐진다 하면 가라. 내가 그 주변이 하고 그저 안주정이라고 눈도 끌어올리 사주를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여기 사주가 들어갔는데 좀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그저 한결 지났어.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됐다 이랬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산 중턱에 있는 그딱그 토화 딱잘 보이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녹음한 시점이 4월이어서 야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 다 결정하고 명태균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명태균이 그 이전에도 의견을 냈는지 안 냈는지 저는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돈이요. 예비비로 쓰면 600억, 700억 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 이야기는 1조 원 이상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효용은 있습니까? 효율은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청와대 영민관 쓰고 있죠. 2중, 3중으로. 그리고 용산 쪽으로 옮기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 인왕산 또는 북한산, 북악산 쪽에 삼봉우리가 잘못돼서 어디로 꺾여 있더라. 이것 때문에 옮겼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땡땡땡 여사는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잠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절대로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는 것. 이제 저희들이 차근차근 정언을 통해서 앞으로 취재하는 내용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민주당의 녹취 공개에 대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올려놨죠. 여러분 페이스북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은 가짜뉴스 생산 중단을 당장 가짜뉴스를 당장 중단하라. 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가짜뉴스가 떠돌기 시작했다. 4월 달에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해서 집무실 이전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1월 초에 대선 공약으로 논의했고 1월 27일 날 공약으로 발표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자신의 무속적 조언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결정됐다는 명태균의 주장은 허언에 불과하고 거론할 가치가 없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 나오는 것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닌지는 제가 따질 바는 아니지만 뭐 여러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명태균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는지도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노정면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요 사안의 본질이 뭔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정민 의원 얘기 지금 그대로 들려주세요. 그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선 전후에 지금 현재 여권의 핵심부에 있었던 명태균 씨의 발언은 의문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역시 뭐 사실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역학관계 속의 비중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풍수, 무속 이런 관점으로 청와대 가면 죽는다라는 그런 조언 때문에 청와대 이전을 결심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국기를 아주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고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또 이와 비슷한 사례는 더 없는지 이런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샅샅이 다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가 뭐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실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1차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무속에 기반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오해의 영역이라면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본인의 통화 기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서 이게 뭐 간단한 의혹이 아니잖아요. 일국의 우리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그 청와대를 이전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건데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냥 당사자들이 이 자료 공개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숨기려는 게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스스로 사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걸 뭐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실 겁니다. 냉정하게.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부연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청와대 이전하자는 공약과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그리고 청와대 이전을 그렇게 서둘러야 했느냐. 자,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명태균이가 4월 달에 말하던 것이 녹음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견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느냐는 거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사자 뭐 통화 내용 공개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수없이 많은 소문들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서둘를 수밖에 없었다.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3월 20일 날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청와대 이전을 하겠다. 어디로 가느냐? 용산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죠. 자, 그리고 국방부 집무실에 대한 조감도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띄우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저 발표가 있기 며칠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취재에 의하면 급히 서둘러서 용산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검토 시간을 가지고 청와대로 옮기더라도 사전 준비를 좀 하자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내고 인수위 관계자입니까? 아니면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이거 서두르면 안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이전이 결정이 되었고 저걸 발표하게 됐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누구 때문이냐라는 이야기 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 언급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죠.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들 스픽스가 당시에 만들었던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그램에 왔어. 자,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누가 갔느냐, 천공이 갔다. 나중에는 백제건이 갔다고 나왔고 또 천공은 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확인도 되고 있지 않고요. 갑자기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데 검정색 카니발차가 2대가 갔고 거기에서 내렸던 사람이 지금은 실명으로 뭐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청와대 이전을
주도했던 김땡땡 지금 현재 장관이죠. 또 윤땡땡 국회의원이죠. 친윤의 핵심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천공과 같이 갔다라고 이제 했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실에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건 지금 기소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술인들이 갔다. 자, 이런 이제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명태균도 개입을 했을 수 있다. 그러면 천공 나왔고요. 그리고 백재권 씨가 거기에 다녀갔다는 것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천공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대선 캠프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그곳에 가서 과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이것이 일단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중에 급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천공이 지금 그 당시에 교육 영상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의혹을 제기할 때 자, 소문이다, 소설이다, 상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청와대가 지금 현재 광화문에 있던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누구 입김으로 누구의 결정으로 갔겠느냐.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위에서 누군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론의 역할 중에 의혹 제기해야 되죠. 문제 지적해야 되죠. 따져볼 것을 따져보자고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이미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이번에 녹취록으로 나왔던 이 내용 그리고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이야기 이제는 희한한 이야기거나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대통령이 누구 V1이 V0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아니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봤을 때 천공의 이 영상을 절대로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태균의 녹취가 나온 이상 다시 한 번 더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데요. 천공 영상 한번 들려주십시오. 왜 옮겨야 하는지 주술적 요소가 천공의 판단으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올려주시고요. 천공 교육 영상이 없다고 지금 하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놨길래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자, 천공 영상은 없고요. 천공도 어쨌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주장했다는 사실 기억하실 텐데요.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 내용 상세히 알려드릴 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이 김건희 여사가 단 하루라도 청와대는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것도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나서 아크로비스타가 사실상 대통령의 집무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나요? 청와대 가서 몇 개월 하다가 6개월 뒤에 나오던 1년 뒤에 나오던 그 안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국고가 낭비되었으며 불편함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국가 여사 결정 과정에서 정책적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됐다면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의도 쌍무지개 사건입니다. 여의도 쌍무지개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날 여의도에서 취임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좀 확대 좀 더 해주십시오. 그 여의도 상공에 이렇게 이제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쌍무지개가 뜨고 나니까 구군이 아주 구군이 이제 융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도 했고요. 쌍무지개 때문에 희한하다. 아 이게 대통령 취임식 날 이렇게 쌍무지개가 뜨니까 뭐 상당히 경사가 겹쳤다 이렇게라도 했는데요. 이 쌍무지개와 관련해서 명태균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쌍무지개로 대통령이 2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술이나 사주에 의존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보니까 영부인이 될 사주는 확실히 타고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사주가 아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덕분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김건희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명태균 대표가 이 쌍무지개를 해석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날 쌍무지개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쌍무지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명태균 대표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걸 예전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내용이 있는데 이것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무지개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던 내용 한번 여러분 공유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주가 영부인의 사주라 윤석열은 대통령의 사주를 안 타고났다고 했었고 김건희 여사의 사주 덕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그 취임식 날 쌍무지개가 떴어요. 맞습니다. 이 쌍무지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다라는 표시로 이게 그 하늘에서도 이거를 형태를 나타내준다 이러면서 그 쌍무지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형식적인 대통령.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의도에 쌍무지개 뜬 것 가지고 예전에 칼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취임식 날 쌍무지개 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다. 명태균이 그러잖아요. 이 나라의 정권은 김건희 정권이다. 예. 네네. 그렇게 보니 직접 발언도 합니까? 네네. 김건희가 대통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깥에 나왔어도 많은 사람들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은 힘이 없고 김건희가 힘이 제일 세다. 더 세기 때문에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 대표가 오늘 이제 녹취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게 단순히 가정이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김건희 여사한테도 그대로 얘기를 했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강혜경 공익제보자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는 주변에 그 당시에 명태균 대표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두 사람 정도는 명태균 대표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쌍무지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다. 실제 힘은 김건희 대통령이 더 있다, 강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 두 사람. 물론 본인이 이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여의도 쌍무지개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것을 하늘이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좀 돌아갔어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게 됐던 것,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날 쌍무지개가 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알려줬던 것. 그러고 나서 우리가 2년 반 동안 국가 운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사결정이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출발했고 김건희 여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졌다면 이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국가의 정책 결정, 청와대의 이전 문제와 같은 정말로 구군백년을 결정하는 사안을 내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밀어붙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을 과연 소설이다, 상상이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공익제보자 2호로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김태일 소장에게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 혹시 본인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들었느냐? 명태균이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김태열 소장의 답변이 또 있습니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내가 먼저 질문을 하고 이게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 열어주십시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녹취에 공개했을 때 그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명태균 대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까? 예,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김용선이가 공천받았느냐 그런 형식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 청와대로 옮기게 된 것도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받아들였다. 대선 날짜도 3월 9일이 꽃피는 봄이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평소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저는 검찰에 가서 김건희 여사님 사주가 공무상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모님의 여러 가지 그 공덕으로 될 수밖에 없다.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예,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이 저쪽에 큰 앞에 그 창문이 청와대 쪽으로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무실 위치가. 그래서 우연찮게 딱 보고 그 말을 위원장님한테도 그 자리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퇴임 후에 결과가 좋지 않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말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말을 저도 듣고 사무실에 몇몇이 다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제 누구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서 다 들었다는 예, 김영선 의원 사무실 그렇죠. 또 사무실에 수시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김영선 의원 내가 어떻게 공천받아왔냐 그러면서 설명하면서도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 스피커폰으로 다 들려주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명태균 대표의 말을 다 신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도 본인의 발언과 또는 본인의 추천으로 실제 옮긴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실제 옮긴 거 그건 모르겠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진짜 대선 후에 청와대로 안 가고 새로운 대통령실 업무 공간을 묵식하고 있다고 자기도 그 말하고 놀랬다고. 똑같이 예지력의 한 종류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용산으로 옮겨버렸더라. 예. 그런 얘기했다는 말씀이고. 자, 이제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3,000분이 들어와서 저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제 심층 취재를 통해서 한 번씩 보도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보면 이거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당시에 명태균 대표와 함께 움직였던 한 사람으로부터 실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점에 대한 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야기를 했느냐, 당선 이후에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느냐, 그렇게 급박하게 다급하게 청와대를 버리게 됐느냐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추적하고 따라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강혜경 공익제보자로부터도 제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녹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놀라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죽을 수도 있으니 사주가 안 좋으니 여기서 안 좋으니 딴 데로 옮겨라. 근데 용산 추천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겨라. 그걸 추천한 시점은 언제라고 얘기하던가요? 당선된 이후, 그러니까 취임식 하기 전에 그 공간,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3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얘기를 했다. 네네. 그러면 당선 이후에도 아주 긴밀하게 대통령 부부하고 서로 소통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경선 이후에는 뭐 연락을 안 했다 하시는데 연락한 걸 저는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여러 차례 이걸 언급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딱 지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이라면 어떤 분들이 아닙니까? 사무실 관계자분들하고 명태균 대표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운전기사 포함 선후배 네. 그리고 사무실 관계자라고 하는 건 김영선 의원 사무실 또는 네네. 선거운동 캠프. 네네, 맞습니다. 그 당시엔 선거운동 캠프겠죠. 지방선거, 네네네. 보궐선거가 6월 1일에 있었으니까. 네네.
주위 사람들은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 네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녹취가 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아마 바로 딱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녹취를 다시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명태균과 김건희의 정말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었고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따라 정말 결정적인 증거 자료 아닌가요 이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청와대에서 옮긴 것도 명태균의 입김 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이제 반영됐죠. 반영이 됐다로 볼 수 있다. 정말 놀랍네요. 근데 녹취가 하나하나 나올수록 제가 기억력이 사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이구, 제가 놀랐는데 기억력이 되살아난다. 녹취 하나가 나올 때 이제 본인도 이제 이런 녹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를 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다시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명태균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요 멘트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는 분으로부터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보내드린 이런 이제 몇 가지 영상 좀 치밀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급히 입수를 해서 서울에서 저희들이 제작진들과 함께 요걸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좀 정갈하게 보도를 해드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대구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전달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긴급 방송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뭐냐? 첫 번째 공천 개입입니다.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론조사를 공짜로 했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천이라는 선물로 김영선 의원이 수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명태균의 제안을 창원시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마도 곧 누군가의 취재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 최초 제안을 하고 그 구획을 1차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명태균이라면 그 명태균이 시장과 부시장과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3명이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창원시를 질타했다는 혹시 흔적이 나온다면 이거는 도정 개입입니까? 아니면 국정 개입입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창원상이 결정됐다. 명태균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돈 10원도 먹은 게 없다라고 하죠. 그럼 10원 먹은 게 없으면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여해도 됩니까? 그리고 부시장을 직접 불러서 자기가 1시간, 2시간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국가산단과 관련된 부분도 따져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니 누군가로부터 돈을 가져왔어야 되죠. 그래 출마 예정자들 돈을 가져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수사돼야 되죠. 그래서 공천 개입, 여론조사 비용, 그리고 국가산단, 정치자금 요렇게까지 지금 틀이 짜여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검찰 수사해야 하고요. 이번에 검찰 수사 못하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 신청한 김태일 소장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건 축소부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결국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을 통해서는 반드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데 제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이 확보한 녹취 내용,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 명태균이 했던 발언을 듣고 추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과연 누가 개입을 했느냐, 최종 의사결정이 누구였느냐, 천공이냐 건진이냐 명태균이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못 밝히면 청와대 이전은 특정인의 생각과 특정인의 주술적 사고와 특정인의 상상에 의해서 이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의문으로 품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돈이 얼마 들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산이 선택됐는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프레임 전쟁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평론가와 그리고 강혜경, 김태일이라는 자가 명태균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프레임이다. 그러면 프레임 안에서도 진실
논쟁은 해야 되죠. 진실 논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저는 진실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나라로 성장하는 건 둘째치고 올바른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개입해야, 이거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지금부터 하나하나는 나오는 사실은 이제 검찰의 속성 며칠 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의 지금 공직 견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국힘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들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단 한 발자국도 진실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 밝힌 뒤에 사법 처리가 되든 용서가 되든 가야 되는 것이지 진실을 밝히는데 누군가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취재와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자세로 이 문제 끝까지 저는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4,000분이 들어와서 방송 함께 보고 계신데 몇 분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님, 정종인님, 파랑이님, 북골님, 비움님, 호도님, 진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 슈퍼챗 보내주신 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이 비록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주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지금 구독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 지금 현재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몇 명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4만 8,700명인데 이 방송 끝나면 1,300명 정도가 동시에 늘어나서 105만 명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달성을 하자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면서 104만 8,070명인데 정말로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 좀 눌러주십시오. 24시간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오늘도 어제도 쉬는 날 없이 계속 취재를 하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인력으로 방송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최선의 결과가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리고 여러분 구독 눌러주신 분들이 늘어서 한 200분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200분이 늘어났으니까 한 4,500분이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방송 보고 계신 분이 여전히 3만 1,000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는 아니지만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바른 언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이 함께 지금 명태균 소환 조사 이후에 대한 취재 그리고 김건희 공천 개입은 오늘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이 두 개의 녹취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청와대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는 좀 더 취재를 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용산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보하자라는 생각과 의견을 낸 사실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도 좀 더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시작이다. 진실을 향한 투쟁은 끝이 없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SEK님께서도 이렇게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SEK님은 고생하셨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고맙고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스픽스가 매일 지금 150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유지하는데 그중에서 11% 그러니까 한 18만 회 정도는 바로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봐주고 계십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스웨덴까지 이렇게 봐주시고요. 필리핀에서도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일본에서도 응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방송 나가시기 전에 어디에서 지금 방송 보고 있는지 좀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구독해 주시는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고맙고요.
지현숙님도 저희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하나님 오늘도 오셨네요. 늘 감사드리고 호도님께서는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성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피싱타이님 그리고 스웨덴 통화가 SEK군요. 예, 이렇게 하고 데보라님께서는 중국 그리고 K님께서는 호주, 양산, 베트남, 서울, 경기, 수원, 일본, 전북, 정읍, 인천, 서울, 대치동, 경남, 부산, 일본, 미국, 런던,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봐주고 계시고 홍콩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좀 붙들어서 좀 보고 좀 하겠습니다. 춘천, 대구, 성남, 인천, 논현, 이탈리아에서도 보내주셨고 대구, 광주, 노르웨이, 인천, 포항, 춘천, 로마, 청계산 그리고 여의도, 서울, 부산, 성중님께서도 이렇게 주셨고요. 청주, 광주, 태국에서도 우리 지금 도우님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구미, 군산, 수원, 그제도 피지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고, 아이고 평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나라노님께서는 동탄, 춘천, 익산, 도쿄, 부천, 예,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 와주셔서 오늘 마지막까지 3만 명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했습니다. 자, 스픽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정말로 105만 명을 넘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104만 9천 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 자 여러분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대구에 계신 분들 경성한우 열심히 이용해 주시라고 광고 하나 내보내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얼굴이 조금 남아 있어서 캐나다에서 우리 댓글 주시는 분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냥이낭이님, 모든 분들 오늘 일요일 오후입니다. 해외선 토요일 때도 있을 거고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특히 슈퍼챗 보내주신 효녀님, 그리고 아까 스웨덴에서도 보내주셨고요. 토끼님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